오늘은 678번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그 다른 대회 러시아에서 하는 이 러시아가 아니라 벨라루스랑 어디였지? 어디 그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어떤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컨테스트가 있었고 그거의 미러로 치러진 대회고요. 그리고 6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세트의 특징은 굉장히 그 시스템 테스트 페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시스템 테스트 페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프리테스트가 그렇게 통과하기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짰는데 그게 그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은 그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은 셋이었어요. 일단 A, B, C, D 순으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A번 문제는 우리 일단은 어떤 배열 A를 받고 그 배열 A에서 그 시그마 A는 I부터 N까지 시그마 J는 I부터 N까지 이 식을 수행을 한대요. 이 A라는 배열에 대해서.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 소리냐. 네, 제가 여기 이렇게 그 1차원 수식으로 쓰니까 너무 읽기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써놨는데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 그걸 2차원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첫 번째 원소를 한 번 1분의 그러니까 어떤 원소 4개가 있는 배열 뭐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를 한 번 그 1분의 A 그리고 그러니까 맨 바깥쪽 루프 한 번 돌리는 거예요. 2분의 B, 3분의 C, 4분의 D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거 돌리면 2분의 B, 3분의 C, 4분의 D 이렇게 돼요. 세 번째를 돌리면 3분의 C, 4분의 D 그리고 네 번째 4분의 D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맨 첫 번째 건 한 번 돌아가고 두 번째 건 두 번 돌아가고 세 번째 건 세 번 돌아가는데 그거를 두 번째에선 2분의 B니까 그냥 첫 번째는 A고 두 번째도 B고 세 번째는 C고 네 번째는 D다. 그러니까 A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C 그러니까 전체의 합을 구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걸 이거를 그 한번 그 전개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시그마를 2개나 써서 일부러 어렵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어떤 A가 주어집니다. 배열 A가 주어져요. 그 배열 A를 가지고 이 식을 적용한 결과가 M이 되게 이거를 재배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식을 적용한 결과는 어떻게 재배치하든 간에 무조건 각 원소들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라고요. 그러니까 이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묻는 건 이 전체 합이 m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요. 그럼 그냥 그 배열을 쫙 받아서 전체의 합을 계산해서 m이랑 같으면 yes, m이랑 같지 않으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설명한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돌파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전부 더해서 그게 m이랑 같냐 다르냐만 가지고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프라임 스퀘어는 그 어떤 n 곱하기 n 그 배열을 만들도록 해요. 여기서. 근데 n 곱하기 n인데 n은 102하고 이런 그 n 곱하기 n 배열에서 모든 숫자가
그러니까 그 n 곱하기 n 배열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도록 만들어서 출력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문제. 여기서는 모든 숫자가 10만 이하인 그 넌네거티브라는 건 그 음수가 아닌 0 또는 양수라는 거죠. 넌네거티브 인티저여야 되고, 그리고 노 프라임 넘버, 그러니까 소수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면서 모든 행이나 모든 열의 합은 소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이거를 그 모든 행이나 모든 열의 합이 소수가 되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그 굉장히 해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0을 넣어도 된다는 거를 파악을 못하고 푸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도 풀 수는 있어요. 보니까 뭐 어떻게 소수를 잘 조합해서 출력하고 그런 식으로 풀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0을 넣어도 된다는 걸 알았으면 1을 어떻게 잘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소수를 만드는 식으로. 왜냐면 0도 소수가 아니고 1도 소수가 아닌데 0하고 1을 잘 더하면 소수를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잘 배치를 해서 출력하는 식으로. 뭐 다행히도 n은 여기서 2 이상이기 때문에, 왜냐면 n이 1이면 이걸 만들 수 없게 돼요. 왜냐면 n이 1이면 그 한 칸에 소수가 아니면서 소수인 걸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n은 2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잘 만들면 되거든요. 일단 어떤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를 소개를 하면요. 일단 우리는 n 곱하기 n 배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n 곱하기 n 배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2차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n개의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n개예요. 그리고 여기 합이 소수예요. 소수인 n개의 숫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아닌 거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1, 00, 00, 00, 00, 이런 식으로 그 1은 소수가 아니죠. 1은 소수가 아니죠. 0은 소수가 아니죠. 그리고 1이 두 개고 2니까 2는 소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 아랫줄에 똑같이 만드는데 딱 한 칸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 오른쪽에 있던 0을 이거를 왼쪽으로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딱 한 칸만 시프트를 해서 그 다음 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은 이걸 또 한 칸 시프트해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가로로 어떻게 봐도 우리가 알던 소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세로로 봐도 그 이거랑 똑같습니다. 가로로 본 거랑 세로로 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수인 한 줄 n, 그러니까 어떤 n개의 수 배열을 하나 만들면 그걸 가지고 뭐 한 칸씩 시프트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n 곱하기 n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일 간단한 게 뭐냐 이거예요. 1,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행렬에다가 11, 11, 11, 11 이런 식으로 1을, 그리고 맨 왼쪽 밑 끝에 1 이런 식으로 5 곱하기 5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5 곱하기 5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5 곱하기 5인데 한 열을 봐도 어떻게 봐도 그 합은 소수고, 그리고 소수는 안 들어있는 배열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뭐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예를 들어 그 대각행렬을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2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용한 방법인데 1111, 1111, 1111 이런 식으로 적당한 소수인 그 n의 약수인 적당한 소수인 그 p에 대해서 p 곱하기 p의 이런 행렬을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서
어떻게 가로를 잡아도 P고 어떻게 세로를 잡아도 P인 이런 행렬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는 어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는 그 대각 행렬을 갖다가 111 111 11 뭐 약간 그래 111 111 111 111 이런 식으로 이런 대각 행렬을 갖다가 소수 개만큼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소수인 아니 가로 세로가 그 어떤 정수인 그 대각 행렬을 갖다가 소수 개만큼 갖다 붙여서 왜냐면 이게 소수 개만큼 갖다 붙이는 게 왜 가능하냐면 n은 어떤 소수이거나 합성수잖아요. 합성수면 n의 약수를 갖다 쓰면 되고 소수면 n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11을 가지고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여러분이 그 제일 빨리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코드를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아니야. 이거 지난 컨테스트인데.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1111을 가지고 그 여러 개 이어붙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어떤 n이 소수인 경우에는 전체가 다 1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C번으로 넘어가죠. C번은 그 바이너리 서치인데 이 바이너리 서치라고 이 미묘하게 화질이 안 좋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아니 화질이 그렇게 안 좋진 않구나. 내가 확대를 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그 바이너리 서치 코드를 줘요. 이 바이너리 서치 코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 A, B 사이에서 그 어떤 원소가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코드를 줍니다. 이 코드 위에서 근데 이 코드가 제시가 되는데 이 코드가 돌아가는데 정렬은 안 돼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러니까 정렬이 돼 있어야지 된다는 건 그 이분 검색의 기본적인 그 조건이죠. 그러니까 정렬돼 있는 배열이면 이분 검색이 가능하죠. 근데 정렬돼 있는지랑 상관없이 이분 검색이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몇 가지나 되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n개짜리 배열의 x번째 원소가 그 몇 번째 있는지 몇 번째 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너리 서치 코드를 가지고 이 원소를 찾는 거예요. 이 원소를 찾으라고 주면 이 코드가 이 원소를 찾게 되는 그런 그 숫자들의 조합이 몇 개가 되냐. 근데 그게 순열 그러니까 순열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순열이라는 건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그 모두 한 번씩 써서 만드는 그 수열이죠. 저렇게 이쁜 검색 찬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아 레프트는 미들 플러스 1.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짜리 배열이 있는데 뭐 여기에 뭐 4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STL 못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찍었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그 4보다 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반을 또 쪼개가지고 여기를 찍어봤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4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이 이분 검색을 직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 그대로 돌리는 게 그 시간 초과가 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코드를 그대로 돌립니다. 그대로 돌렸을 때 그 자리에 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특정 숫자보다 큰 게 있어야 한다, 작은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걸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거 두 개 필요하고 작은 것 한 번 필요하다라는 걸 찾아둬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코드대로 찾으려면 그 4보다 큰 게 여기에서 한 번 필요하고 여기서 한 번 필요하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필요하다. 뭐 작은 게 여기서 한 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검색 과정에서 4보다 큰 원소가 몇 개 필요하고 4보다 작은 원소가 몇 개 필요한지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들 검색하면서 언급되었던 이 자리들은 그 반드시 이거보다 큰 게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거보다 작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면서 찍었던 미들이죠. 이 미들에 해당하는 자리들은 반드시 이 키보다 x보다 작은 게 있거나 큰 게 있거나가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고 우리는 그 x보다 큰 것들, 4보다 큰 것, 4보다 큰 거, 5, 6, 7, 8, 9, 10. 그러면 그 큰 거 총 개수는 6개고 작은 거는 3개죠. 이런 식으로 그 큰 게 몇 개가 있고 그 이 큰 거 자리에 몇 개를 넣어야 되고 작은 게 몇 개가 있고 작은 거 자리에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를 그 구해놔요. 그러면 그 여기다가 넣는 경우의 수 그게 그게 6C 6C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6C2를 해놓고 또 거기다가 이걸 또 섞어야 돼요. 섞는 걸 생각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6 팩토리얼 나누기 6-2 팩토리얼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횟수만큼 팩토리얼을 위에서부터 곱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해서 각각 몇 번 곱했는지 몇에서부터 몇까지 곱했는지를 이렇게 찾습니다.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 넣을 수 있는지를 찾아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원소가 몇 개가 남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큰 것, 작은 거에다 넣어서 3가지를 썼으면 그럼 우리는 이제 6개가 남았죠. 이 6개는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머지 칸들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기 문제 풀면서 안 썼던 여기나 여기 같은 곳은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든 상관없죠. 그렇게 배치를 하면 몇 가지 배치할 수 있죠? 6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큰 것의 개수, 필요한 큰 것의 개수가 뭐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총 큰 것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작은 걸 전부 다 해서 B라고 하고 등장해야 되는 큰 거의 개수를 스몰 a라고 하고 등장해야 하는 작은 거의 개수를 스몰 b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a 팩토리얼 나누기 a 마이너스 a의 팩토리얼 곱하기 b 팩토리얼 나누기 b 마이너스 b의 팩토리얼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팩토리얼. 뭔가 굉장히 많이 곱하지만 뭐 우리는 결국 10의 9제곱 플러스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가 다뤄질 일은 없어요. 물론 롱인트를 써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만들어서 주르륵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갖다 붙여서 그거를 해봐야 된다는 게 좀 까다롭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좀 요상하게 구하고 있긴 해요. 바이너리 서치를 좀 요상하게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드를 읽고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돌리는 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코드의 결과값 같은 거를 찾는 문제. 근데 그 코드를 직접 돌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돌리면 타임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 코드의 결과를 내는 다른 코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직접 돌려도 되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그래도 이거 이후에 중간 처리 과정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원소가 중간에 몇 개 들어가는지를 찾아서 그걸 처리해줘야 되니까 그런 점이 까다롭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필요한 작은 거의 개수가 전체 작은 거의 개수보다 작거나 아니, 더 크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x보다 작은 게 두 개밖에 없는데 x보다 작은 걸 중간에 3번 써야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 아예 경우의 수가 안 나오는 인풋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0을 출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할 게 좀 많긴 해요. 그리고 또 특정 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 실수는 사실 여기서 보통 잡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bandit in a city인데 이 문제는 일단 루트가 있는 트리가 주어지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n개의 스퀘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n개의 공간이 있고 그거를 n-1개의 도로가 있고 그리고 1번이 메인 스퀘어다. 그리고 메인 스퀘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루트가 1번인 트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가 1번인 트리인데 이런 식으로 트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도적이 시민들을 잡으러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시민들이 먼저 도망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시민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자식 노드들 중에 원하는 쪽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그렇게 도망친 다음에 도둑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시민을 많이 잡을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이것들 중에서 길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을 해서 맨 마지막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맨 마지막으로 있는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 그때 결과적으로 몇 명을 잡게 되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종의 게임 문제이면서 좀 3DP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일단 제출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인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출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롱앤서를 받았는데 일단 어떤 노드에서의 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노드가 리프 노드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노드가 리프 노드인 경우에는 리프 노드의 답은 여기 있는 시민 수죠. 리프 노드의 답은 AI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리프노드의 답이 AI라고 생각을 하고 리프노드가 아닌 것들을 답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리프노드가 아닌 것들의 답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리프노드가 아닌 것들은 여기에 답을 구하려면 일단 여기에 답이 여기 이 세 가지의 답 여기서의 답들보다 작을 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걸 일단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거 플러스가 아니라 제일 큰 거 또는 맥스 그 리프노드에서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거 또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랑 여기 있는 시민들이랑 다 합쳤을 때 다 여기로 균등하게 분배를 했을 때 그때 이것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분배를 했는데 이거보다 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이 맨 밑에 있는 리프노드의 개수만큼으로 따로 떨어져서 도망갈 수 있죠. 그러니까 리프노드의 개수를 분모로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밑에 있는 시민들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민들의 합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루트에서부터 트리 DP를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프노드의 답들 중에 제일 큰 거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을 때 어디로 도망가도 다 똑같은 상황이 오거든요. 그 경우에 사람들을 잡은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5명이 있어요. 그리고 5명이 세 군데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도둑은 몇 명을 잡을 수 있을까요? 2명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군데로 도망을 가면 둘 하나가 될 테니까 2명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리프노드 개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실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질문 있는 분? 일단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여러 가지 변수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거기서 구한 답이랑 여기까지 시민 수의 합이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리프노드가 몇 개인지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위로 올려가면서 아래에서부터 답을 구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시스템 테스트가 끝났네요. 오늘은 점수 오른다. 와, 얼마 만에 오르는 거지? 75점이나 오르네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D번 틀린 부분 다른 사람이 찾아줬다고? 누가?